2020년 3월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2022년에 그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계실 거예요. 과연 역사는 또 반복될까요? 아니면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요? 오늘 한번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쟁, 갑자기 치솟는 유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포토리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시장을 뒤덮은 이 불안감,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자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 끔찍했던 2022년의 크립토 윈터가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공포 말이에요. 자, 그럼 현재 상황부터 한번 자세히 짚어보죠. 왜 투자자들이 2022년의 데자뷰를 느끼고 있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이 딱 이렇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터지면서 유가를 확 끌어올렸고 그러자 이러다 또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번졌죠. 이렇게 불안할 땐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잖아요. 이걸 리스크 오프라고 하죠. 그 결과 비트코인 같은 건 위험 자산으로 취급돼서 가격이 내리고 대신 안전한 금이나 달러로 돈이 확 쏠리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요. 와, 이거 2022년이랑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그러니까 2022년에는 도대체 왜 이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었을까요?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시장은요, 사실 이미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계속 하락세였죠. 그런데 여기에 전쟁이라는 엄청난 악재까지 터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 진짜 시장을 박살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연준의 아주 강력한 긴축 의지였어요. 파월 의장이 긴축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선언했고요. 무려 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의 돈을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022년 시장 붕괴의 핵심 동력은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아니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시장이 좀 망가져도 괜찮다는 식의 연준의 그 적대적인 통화 정책, 이게 바로 공포를 극한으로 밀어붙인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26년은 2022년과는 완전히 결정적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바꾼 단 하나의 변수, 바로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시기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22년 연준은 시장의 돈줄을 꽉 쬐는 말 그대로 적대적 정책을 펼쳤죠. 반면에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줄을 쬐던 양적 긴축도 이미 끝났고 오히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우호적 정책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 근데 연준 태도가 왜 이렇게 180도 바뀌었을까요? 여기엔 크게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에서 유동성을 쭉쭉 빨아들이던 양적 긴축이 끝났습니다. 둘째,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가져올 엄청난 생산성 혁명이 웬만한 인플레이션은 상쇄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과 다른 조건들은 거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통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이게 바로 모든 판도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우호적인 통화 정책이 지정학적 공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론은 그럴듯한데 과거 사례를 통해 이게 진짜 팩트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을 한번 볼까요? 이때 이란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엄청난 지정학적 충격이 있었죠. 하지만 당시 연준은 어땠나요?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막 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요? 비트코인은 충격 당일 오히려 6%나 상승하면서 아주 빠른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정책의 힘이 공포를 그냥 압도해버린 거죠. 2023년에도 비슷한 패턴이 또 반복됩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잠깐 주춤했지만 당시 시장은 연준이 곧 정책을 바꿀 거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었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 16일 만에 하락분을 다 회복하고 무려 32%나 급등했어요. 시장의 강세 에너지가 공포를 완전히 이겨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새로운 분석 틀을 가지고 2026년, 바로 지금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프레임을 딱 장착하고 보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아주 간단한 두 가지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려면요. 지정학적 충격, 인플레이션 공포, 여기에 플러스로 연준의 긴축이라는 결정적인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반면에 시장의 에너지가 이기려면요. 다른 조건이 똑같더라도 연준의 완화라는 이 변수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맨 위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지정학적 충격이랑 인플레이션 공포는 2022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맨 아래 이 결정적인 변수인 연준의 정책이 적대적이라는 빨간불에서 우호적이라는 초록불로 바뀌면서 전체 결과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은 2022년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엔진인 통화 정책이 정반대인 바로 정책 완화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단기적인 헤드라인 뉴스들, 그리고 공포가 시장 전체를 뒤덮을 때 우리는 과연 그 표면 아래에 숨어 있는 진짜 핵심 변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시장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줄 겁니다.